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인텔 파운드리가 급속도로 전진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인텔의 로드맵을 보면 매우 공격적인데요. 2030년까지 TSMC에 이어서 업계 파운드리 2위로 올라서겠다는 게 인텔입니다.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주도권인데요. 이 기술 리더십은 TSMC에서 인텔로 넘어올 것이라고 공언한 게 인텔입니다. 하지만 3나노를 비롯해서 여러 첨단 노드에서 TSMC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게 인텔이기도 합니다. 지난해인 2023년 끝자락인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첫 EUV 적용 노드 인텔 4나노로 만든 메테오 레이크 CPU 같은 경우도 이 CPU 타일만 인텔 4나노에서 만들고 나머지인 SoC 타일, 그래픽 타일, 입출력 단자인 IO 타일은 모두 TSMC에서 만듭니다. 그래도 인텔 파운드리 패기는 아직도 유효한데요. 최근 인텔 파운드리 임원은 이 톰스 하드웨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텔의 야망을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. 눈에 띄는 내용이 많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삼성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. 일단 인텔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인텔의 칩 로드맵 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인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나노 CPU를 작년 연말 양산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올해인 2024년에는 에로 레이크 CPU를 하반기에 양산하게 되는데요. 기존 공언대로 20옹스트롱 즉 2나노로 양산하고 내년인 2025년에는 1.8나노를 통해서 칩을 내놓겠다는 게 인텔 입장입니다. 아시다시피 삼성과 TSMC는 모두 2나노를 내년인 2025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인데요. 하지만 인텔은 올 하반기에 2나노 칩을 통해서 2나노를 통해서 칩을 양산하고 내년에는 1.8나노를 가동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더 빠릅니다. 그런데 인텔의 파운드리 임원은 이게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언했습니다. 특히 눈에 띈 것은 인텔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에 있는데요. 일단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에 대한 테스트에 나선 고객 칩이 50개 가량 되는데 이 중 75%인 37개 칩이 18옹스트롱 즉 1.8나노 칩이라고 공개한 부분입니다. 인텔 1.8나노를 쓰기 위해서 37개 칩이 인텔 파운드리와 접촉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. 이제 4나노를 막 양산한 인텔에 이렇게 첨단 칩이 몰리는 이유는 후면 전력 공급망을 뜻하는 파워비와 같은 기술 때문이라고 그 임원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최근 삼성이 2나노 칩을 일본의 전도 유망한 AI 스타트업 프리퍼드 네트웍스로부터 따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. 인텔 임원의 발언을 보면 지금 칩 시장에서는 2나노, 1.8나노 수주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이미 인텔은 구체적인 1.8나노 고객 중 하나도 오피셜로 밝혔는데요.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MS 사티아 나델라 CEO는 차세대 맞춤형 프로세서 파운드리 파트너로 인텔의 1.8나노를 선택했다고 오피셜로 공식화했습니다. 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. 아시다시피 MS와 인텔은 윈텔 동맹으로 유명한 업체입니다. 이 MS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판을 깔아주고 인텔은 베타적 x86 IP로 만들어진 CPU 프로세서를 제작해서 지금껏 칩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인텔 파운드리가 MS가 자신의 서버를 위해서 자체 설계하는 맞춤형 칩을 직접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. 더 큰 차원, 더 심화된 수준의 협업에 인텔과 MS가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인텔 게싱어의 공헌이 허언이 아닐 수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인텔 임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자신감이 넘치고 공격적입니다. 그는 인텔 파운드리의 야망은 최첨단 칩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점을 굉장히 부각시켰는데요. 현재 인텔은 대만 파운드리 UMC죠. UMC와의 협업 그리고 인수하려다 M&A 하려다 중국 당국의 반대로 결국 실패했던 이스라엘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 등과의 협업은 협업대로 진행하겠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장 주력하는 것은 2나노, 1.8나노와 같은 최첨단 칩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. 이런 첨단 공정은 제작 마진이 성숙 공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공격적인 제작 단가 측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런 자신감은 현재 고객과의 접촉 대부분이 1.8나노 노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MS와 같은 거대 고객을 인텔이 확보한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인텔 임원은
인텔 파운드리의 가장 큰 추진력은 18롱스트롱 1.8나노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12나노 웨이퍼의 시장 가격은 18롱스트롱 1.8나노 웨이퍼 가격과는 매우 다르고 1.8나노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성능의 공정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지구상에서 최고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마디로 인텔이 최고의 칩 제작 기술력을 제공하고 비싸게 칩 제작 단가를 매길 수 있는 18롱스트롱에서 역전을 하겠다는 점을 공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또 눈에 띈 부분이 있는데요.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와 얽힌 루머에 대한 인텔 임원의 반응입니다. 인텔은 현재 그 엔비디아 GPU에 대한 패키징 물량을 받아서 작업하고 있다는 시중에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인텔 임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. 인텔 임원은 자신도 그 소문을 알고 있으며 지금은 고객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밀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사실상 엔비디아 후공정 물량을 인텔이 따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인텔 임원은 그러면서 한 발 슬쩍 빼는 모습도 보였는데요. 금방 자신의 발언은 엔비디아를 꼭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팹리스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. 그리고 고객이 말할 준비가 되면 그들이 말할 것이고 그들이 언제 말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인텔은 시장에 더 잘 보이고 싶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사실상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엔비디아 물량을 따냈다고 인정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. 물론 엔비디아 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은 다 TSMC에서 가져간 상황이죠. 패키징 설비가 부족해서 인텔이 패키징만을 엔비디아에 제한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왔고 실제 인텔이 엔비디아의 후공정 물량을 따냈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요. 이것을 인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여겨집니다. 한마디로 인텔의 그 스퍼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삼성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인텔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. 그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사실상 반도체 전쟁의 진검승부는 2나노입니다. 왜냐하면 삼성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꿨지만 TSMC와 인텔은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꿉니다.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이후 첫 정면 승부가 바로 2나노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뜻입니다. 파운드리에 재진출한 인텔의 경우는 선두권인 TSMC, 삼성에 비해서 공정 노드가 처지다 보니 3나노를 건너뛰고 올 상반기에 20옹스트롱 즉 2나노를 생산합니다. 현재는 인텔은 이제 막 그 EUV 장비를 적용한 4나노 공정을 통해서 관련 칩인 메테오 레이크를 내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 동일한 노드로 파운드리 간 정식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. 하지만 인텔이 올 상반기 예전대로 2나노 칩을 내놓을 수 있다면 TSMC 3나노, 삼성의 3나노 칩과 비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. 이 TSMC와 인텔 간에는 이미 적용 노드를 두고 신경전도 치열한데요. TSMC는 자신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가 올해인 2024년 하반기 양산된다는 인텔의 18롱스트롱 즉 인텔의 1.8나노보다 더 낫다고 마케팅하고 있고 더 뛰어나다고 마케팅하고 있고 인텔은 올해 처음으로 ASML이 만든 EUV 장비 다음 버전인 하이나 EUV 장비 6대를 들여와서 2나노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. 삼성은 또 일본의 AI 스타트업 2나노 칩 수주 사실을 알렸죠. 앞으로 인텔의 스퍼트, 삼성의 절치부심, TSMC의 수성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